2025년 1월 14일 화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는요.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유입됐다. 수급 개선세가 명확하다. 라는 장밋빛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외국인들은 아닌데 나 매도할 건데 하고 이번 주 들어오자마자 매도세로 전환됐고요. 외국인들이 5일 동안이나 샀어? 그럼 괜찮은 거네? 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2,500포인트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미쓰리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개인 투자자 혹은 기관들이 주식시장을 이끌 수 없다. 이끌 수 없지는 않지만 졸라 힘들다. 왜냐? 개인들은요. 각계 전투를 해서 힘듭니다. 돈이 모이질 않고 흩어져서 매매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집중이 안 돼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진담은 아니고요. 농담이죠.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쓰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을 모두 카톡이든 텔레그램이든지 불러 모아서 자, 오늘은요. 자, 우리 모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54,100원에 매수해서 그 단톡방에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산다. 삼성전자 상한가 못 보내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 그렇게 매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렇게 매매하면 저는요. 한두 번쯤 성공해서 돈은 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재수 없으면은 시세 조작범으로 붙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끄는 일이 힘들고 두 번째, 기관들은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대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의 주머니에 열심히 헌혈해주는 그런 유동성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돼요. 어떻게? 마치 예전에 미래에셋에서 시작된 적립식 펀드, 1억 부자 아빠 만들기, 3억 만들기 해가지고 적립식 펀드로 매달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씩 매달 기관 투자자들 주머니에다가 돈을 꽂아 놓으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다가 나중엔 자기네들이 산 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우량주만 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우량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잡주 같은 것도 사고 어쨌든 그런 식의 유동성이 형성되면서 지수가 올라갔었죠. 물론 그 뒤에는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사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잘 매수해 줘야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꾸준히 오랫동안 사줘야 된다. 저도 사실 대신증권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고점 논란, 트럼프 취임을 앞둔 어떤 인플레이션 걱정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들은 이미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의 재미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일 동안 매수했다고 갑자기 주식시장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들은 매도세로 전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꾸준히 사준다고 주식시장이 단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봤더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꾸준히 매수해줬어? 이렇게 나중에 실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처럼 혹은 대신증권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왔네? 라고 생각해서 대신증권이 했던 것처럼 수급이 개선됐어? 라고 그냥 인식해버리고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언제까지? 외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들어와서 바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나 그냥 포기할래. 안 할래. 하고 외국인들 매수를 보고 쫓아왔던 개인들이 아이고 싫어. 그리고 도망갈 때까지.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어느 시점에 언제 왜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었고 조금 주춤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 조금 더 겸손하게 봤을 때 2400 좀 이하에서는 뭐 좀 매수해줘도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뭐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미쓰리가 그러는데 윤석열 따위가 2000 못 깬다는데 뭐 이런 마인드로 어느 정도 바닥의 인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바닥을 인식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바닥이라는 걸 인식했는데 이 바닥이 1년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건 맞지만 뭐 당장 5일 동안 들어왔다고 뭐 당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멘트가 있죠. 우리나라 주식이 바닥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건 글로벌 증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이 안타까운 분위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3대 지수가 처음 스타트할 때 모두 하락 출발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저가 매수 유입으로 다우지수와 S&P 500은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로 전환돼서 그나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6% 상승, S&P 500이 0.16% 상승, 나스닥이 0.38% 하락입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볼 텐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12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인 1년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향후 1년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 3.0입니다. 라고 해서 지난달에 조사했던 거와 같은 수치가 유지되고 있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4% 상승해서 2.6에서 3.0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은요,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였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2% 둔화돼서 2.9에서 2.7로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뭐 3년, 5년까지는 보지 말고요. 당장 올해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얼마나 우리를 주식시장에서 힘들게 할지만 고민해 보자고요. 자, 금리 결정. 6월까지 금리 동결 확률. 지난 10일에는 44.6%였는데 이날은요. 1월 13일 현재 47.2%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연준회의는 1년에 8번이고요. 그렇다면 6월까지라면 1년에 반, 8번에서 4번 동안은 상반기 동안은 금리 인하 못할 거야. 그냥 금리 동결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금 거의 50%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랬죠. 올해 미쓰리 한마디. 과연 연준은 올해 2번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이거였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2015년 연준이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2016년 4번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요? 4번 인상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한 번 하면 겨우 잘한 걸거려? 이런 멘트들. 이런 것처럼 올해는 지난 12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면 점도표가 2025년 2번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데 미쓰리의 한마디는 2025년 연준이 금리 인하 2번 인하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당장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가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금리 동결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 제가 2번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라고만 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어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올해는요. 굉장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피곤한 하루하루가 예상됩니다. 예. 자, 그 이야기는 이제 하루하루 뚜껑을 열어가면서 멘탈도 좀 잡고 이슈도 좀 챙겨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자고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4.8%까지 상승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릴 텐데 물론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2023년 11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3.0으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을 그 당시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초에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2023년 11월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어떠한 랠리가 한번 일어날 때는 주도하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주도하는 종목 혹은 주도하는 업종, 뭐 종목이나 혹은 업종이 아니라면 테마까지도. 근데 2024년도에 가만히 있어봐. 금리 인하를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엮을까? 그랬더니 애플이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 애플은 안 되겠다. 그래서 AI, 엔비디아를 끌고 와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AI 성장 기대감으로 작년 상반기까지 쭉 끌어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늘 했던 얘기가 이거죠. 기대감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건 작년 7월 달까지. 대신에 미국은 그 이후에 대선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뉴욕 증시와 따로 국밥으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 달 전 세계 증시가 막 올라가서 대한민국 코스피도 2896포인트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8월 초 경기 침체 우려가 딱 튀어나왔고 글로벌 증시가 한번 휘청했을 때, 대한민국 코스피가 200포인트 하락했을 때, 뉴욕 증시도 하락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딱 분리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 역할이 끝났으니 과연 어떤 테마가,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이 2025년을 끌고 갈 것인가.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는 AI를 포기하지 못하고 엔비디아가 주춤하자 엔비디아의 대항마를 찾기에 분주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은근슬쩍 들이댔던 게 뭐냐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죠.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나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돌아가는 판을 보아하니 뉴욕 증시도 이렇게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특정한 종목이라기보다 뭉태기로 묶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테마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는 어떤 테마 이런 식으로 계속 테마주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12월 달에 윤석열이 계엄령하고
뭐 이재명 관련주, 뭐 오세훈 관련주, 막 대선 테마주들이 막 정신없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선 테마주 이후엔 아마 뭐 제약바이오 쪽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해드렸는데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해는 작년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끌었던 것처럼 올해도 미국 주식에서 어떤 대장주가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테마 같은 이슈.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에서 뭔가 해당되는 종목들이 무리를 이루면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1월 효과고 나발이고 그런 건 다 안 보고요. 1월달 주식시장 이렇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아 올해 판은 어떻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23년 11월 달에 금리나 이슈가 나오고 1월 달에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오고 엔비디아 어쩌고 제가 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렸던 거는요. 2023년 연말이 아니라 2024년 한 요맘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너는 2024년도에 뭐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애플의 매도 보고서였다고. 제가 1월 달에 하는 짓은 그겁니다. 올해 분위기가 어떻겠구나.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저는 지수가 올라가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의 색깔이 뭔지, 물이 어떤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쭉 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뉴욕 주식시장 한 보름 정도 지금 이렇게 판이 열리고 있는데 아 올해는 테마주 장이겠구나. 테마주 장인데요. 굉장히 랠리는 짧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좀 잘 대응하시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뉴욕 증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없어서 지금은 그냥 늘 그랬듯이 미쓰리가 작년 연말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올해 분위기가 어떤지를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월 15일 수요일 내일 아마 제가 목요일 대신 수요일로 잠깐 새날 방송에 출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출연인데 내일만 잠깐 수요일날 나가게 될 것 같아서 내일 만약에 분위기 보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 디데이가 멧돼지 체포하는 날이 내일이라는 분위기가 또 있어서 내일 아침부터 막 정신없다면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은 새날 방송에 집중하고 목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매매도 열심히 하고 시황도 열심히 보는 착하고 착한 미쓰리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